네네. 비싸야 이제 9억대니까 심하게 얘기하면 진짜 절반 값이고, 네네. 그리고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한 3분의 2 정도. 안녕하세요. 땅땅 무슨 땅입니다. 원격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김포 고촌읍에서 살고 있는 40대 가장 김땡땡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김땡땡 사장님. 고촌이라는 곳에서 얼마나 사셨나요? 제가 한 2007년부터 살았으니까 한 15년, 6년 산 것 같습니다. 아, 15년 예. 사셨군요. 고촌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계시겠어요. 네, 뭐, 그렇죠. 지금 이렇게 지도를 넓게 보고 있는데, 고촌이 어디에 있는지 좀 이렇게 표시 좀 해봐 주시겠어요? 네, 이제 고촌은 요 이제 강서구 지나서 김포공항 네네. 있죠. 김포공항 지나면 네네. 이제 여기 김포 초입에 고촌읍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이 아, 바로 김포 제가 살고 있는. 초입이군요. 김포공항을 찾으면 그 왼쪽이 바로 이제 고촌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왜 고촌으로 또 이사를 가게 되신 건지, 뭐 투자 차원인지 아니면은 어떤 뭐 연고가 있으신 건지, 또 어떻게 고촌에 살게 되셨나요? 사실은 투자 목적은 아니고요. 네네. 부모님이 은퇴하시면서 서울 외곽 지역에 한적한 곳을 좀 찾고 계셨었어요. 같이 네네. 가서 고촌을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자연 환경도 좋고 좀 한적하고, 그래서 부모님이랑 같이 고촌에 입주를 하게 됐고, 제가 이제 그때만 해도 직장이 홍대 쪽이었는데 네네. 출퇴근하는데 무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촌으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고촌 쪽 이렇게 동그라미 한번 쳐봐 주시겠어요? 예, 고촌은 요쪽. 네, 이쪽이 고촌이고 홍대가 어디 있나요? 홍대가 이제, 예, 홍대는 이제 요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일자리가 많은 여의도 어디 있나요? 여의도는 요쪽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LG가 있는 마곡은 어디예요? 마곡은 이제 요 지역이 마곡이거든요. 아, 네. 강서구. 고촌과 마곡은 그럼 차량으로 얼마나 걸리죠? 정말 가까운데 한 20분 안쪽이면 어디든 다 가는 것 같아요. 아, 20분 안쪽이면 예, 마곡과 예. 고촌을 또 출퇴근 뭐 할 수 있다. 김포 한강 신도시는 어느 쪽이죠? 한강 신도시는 요 안쪽에 있습니다. 같은 김포인데 고촌보다 뭐 서울 기준으로는 뭐 한강 신도시가 훨씬 멀리 있네요. 그렇죠. 이제 한강 신도시가 훨씬 좀 많이 멀리에 있죠. 네, 이 한강 신도시는 고촌보다 훨씬 더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네, 제가 고촌으로 선택한 것은 이제 요 홍대나 여의도에서 출퇴근 시간 좀 러시아워를 생각해도 한 40분, 50분 정도면은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선택을 했고, 그래서 차량으로 다니는 부분에선 좀 수월하게 출퇴근이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강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촌읍에서 더 들어가는, 이제 차량으로도 한 20분 내지 한 30분 정도는 체감상 더 들어가야 네,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네, 좀 피로도가 좀 오더라고요. 고촌까지는 어떻게든 가겠는데, 네네, 고촌에서 좀 더 어쩔 때는 그 좀 피로도가 심하면 어쩔 때는 왔던 길을 더 가야 된다라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동안 왔던 음, 길을 더 네, 가야, 그만큼 더 가야 이제 한강 신도시가 나온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어쩔 네네, 때는 그런 피로감이 조금 있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출퇴근에 있어서는 좀 많이 힘겨운 곳이 좀 한강 신도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차가 전혀 안 막힐 때라면은 여의도나 마곡에서 고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여의도는 제가 지금 도로 정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네. 올림픽대로 타면 거의 한 15분이면 여의도는 바로 당도를 하고, 마곡도 10분, 15분 정도 음, 사이면은 마곡은 바로 또 갑니다. 그럼 마곡에 비해서 아무래도 아파트 값이 조금은 차이가 날 텐데, 고촌과 마곡의 아파트 값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마곡 지역 아파트들이 그래도 한 12억에서 16억 사이로 형성이 돼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30평대가. 30평대 얘기하는 거죠? 네. 네, 이 고촌 쪽은 좀 많이 올랐어도 30평대가 한 7억에서 네네. 비싸야 이제 9억대니까, 네네. 뭐 심하게 얘기하면 진짜 절반 값이고, 네네. 그리고 조금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한 3분의 2 정도의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가격대가. 굉장히 뭐, 마곡이 일자리인 분에게는 굉장히 또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네요. 예, 그래서 마곡에 그 일자리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문의가 오는 게 여기 고촌이거든요. 예, 여기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비용이니까, 그래도 네네. 교통편도 좀 잘 갖춰져 있는 곳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좀 문의가 오는 것 같습니다. 네, 고촌 한번 확대해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보면은 김포 골드라인 고촌역이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네, 골드라인 뭐 이용하는 건 뭐 불편함은 없으신가요? 사실 굉장히 불편하죠. 어떤 골드라인 같은 부분요? 경우에는 네, 차량 수가 2량입니다. 2량이니까 두 대, 두 칸. 두 대요? 예, 두 칸. 두 아니, 칸 차량이다 보니까 네네, 굉장히 좁아요. 그 많이 탈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용객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뭐 네네, 심할 때는 막 두세 대, 두 번, 세 번 보내야 되기도 하고 타려면 네네, 그 내부 안으로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줄을 길게 늘어서느라 뭐 에스컬레이터도 멈춰놓는 상황도 발생을 하고 뭐 이제 네. 그런 식의 이제 그런 불편함이 좀 많이 있죠. 아니, 이 골드라인이 뭐 김포 한강 신도시에도 뭐 가장 큰 호재였고, 김포 인구가 50만 명에 지금 육박하는데, 그 두 량짜리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김포항 신도시 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 네네. 교통난이 해소가 안 되고 있어요, 사실. 그럼 뭐 다른 뭐 철도 노선이나 계획이 없나요? 이제 저희 호재 중에 하나였던 그 GTX D라인이 있어요. 바로 저희 네네. 강남까지 직결되는 그런 GTX D라인을 기대를 했었는데 부천 쪽으로 연결이 돼서 더 힘들어졌죠, 사실. 뭐 5호선이 뭐 김포공항까지 오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이쪽으로 좀 연장하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는 없나요? 아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뭐 사실은 카더라 뭐 그런 얘기만 계속 있다 보니까 5선이 연장돼 가지고 김포 쪽으로 들어온다. 네네. 뭐 방화기 지역이 이제 김포로 이전한다. 뭐 이런 얘기들은 계속 들려오긴 해요. 그런 호재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아직은 음, 뭐 확실시되는 건 없고. 하지만 음. 분명한 거는 지금 이런 교통 확충이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 좀 있긴 하죠. 그래 보이네요. 자, 이쪽에 보면 아파트들이 몇 개 보이는데, 일단은 뭐, 저희 구독자분들도 뭐, 이 가격이 제일 궁금하기 때문에, 또 대장 아파트, 고촌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어딘가요? 그리고 일단 제가 알기로는 요 캐슬앤 파밀리 시티가 가장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거든요. 네, 저 아래쪽. 네네. 요게 인제 그래도 요 고촌 요쪽 지역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비싸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이 예예예. 지도상에는 아직 이렇게 흙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네네네. 지금 뭐 다 올라갔나요, 건물이? 예, 지금 입주까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입주까지 끝났군요. 네, 예예예. 가격대가 지금 어느 정도 형성돼 있나요? 한 9억대 정도로 30평이 한 9억대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30평 9억대. 네네네. 그 위에 수기마을 힐스테이트 뭐 이쪽 굉장히 대단지 아파트 보이는데 그 힐스테이트도 얘기 좀 해주시죠. 힐스테이트는 물론 연식은 좀 됐어요. 네네. 좀 그래도 좀 꽤 오래된 아파트이긴 한데 워낙 계획적으로 잘 정비돼서 들어온 아파트고 대단지다 보니까 뭐 음, 커뮤니티나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 굉장히 조경들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가보면은 아름드리 나무도 많고 이제 한적하고 이제 약간 숲세권 느낌 나는 그런 음, 아파트 단지인데 굉장히 잘 정비되어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도에서 보기에도 이렇게 나무 같은 게 꽉 차 있네요. 뭐 동 네네. 사이사이에. 네, 초등학교도 김포 신곡초등학교 껴 있고 신곡초등학교는 뭐 어떤가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학군도 좀 좋다고 들었거든요. 뭐 여러모로 하여튼 그 장점들이 있는 지역이라고 좀 알고 있습니다. 그 김땡땡 사장님은 어디 살고 계세요? 저는 이제 요 강변마을 2단지 동부센트레빌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요. 제가 이제 분양받을 때만 해도 당시에 이쪽 지역이 거의 뭐 그냥 황무지였어요, 황무지. 뭐 음, 논밭이거나 뭐 구옥들만 있었고, 예, 그때 이제 처음 분양을 받아서 이제 입주를 했죠. 그게 거의 15년 전이죠. 네네네. 그 위쪽에 청도 솔리움 아파트, 아래쪽으로 하이빌, 동일 하이빌 있는데, 뭐, 세 개가 동시에 지어진 건가요? 예, 거의 같은 시기에 지어졌습니다. 아, 이쪽 아파트들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사실 고촌 관심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추천을 드리면 요 네, 아파트 요 세 중에 하나를 좀 추천을 하는 편이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처음 지어질 때 좀 시범적으로 지어진 것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 공원, 노을공원이 하나 있어요, 요 앞쪽에. 근데 바로 옆에 공원, 네네. 요거를 이제 정부에서 이제 지어줬던 공원인데, 그래서 최근에 그렇잖아요. 뭐 아파트 지을 때 뭔가 동사무소 이런 거 하나 지어주면서 들어가는 그런 사례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약간 그런 불만들이 좀 있죠. 뭐 오롯이 아파트에 투자될 비용들이 조금 빠진다. 그러면은 음, 약간 부실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음, 제가 봤을 때 요 아파트, 요 새 아파트들은 굉장히 잘 지어진 아파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조경 같은 것도 굉장히 잘 꾸며놨고 아파트도 음, 굉장히 좀 튼튼하게 잘 지은 것 같고요. 뭐 층간 소음이나 이런 걸로 뭐 이렇게 한 번도 불만이나 뭐 이런 게 있어 본 적이 없고
예민한 부분이죠. 예. 예예. 그런 게 좀 잘 지어진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네, 지도 확대해 봤는데 저기 동그라미 친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에 지금 살고 계시고 그 밑에 고촌역 바로 앞에 또 한양 수자인 아파트 굉장히 역세권인데 이쪽은 좀 어떨까요? 여기가 이제 외지인분들이 오시면은 제일 먼저 들리는 아파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역세권이라. 예, 역세권이고 이제 추천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부동산에서. 여기도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라 뭐 깔끔하고 전반적으로 뭐 시설들도 잘 들어와 있어요. 뭐 커뮤니티도 잘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네네. 뭐 음식점들도 여기 쭉 입점을 해 있거든요. 1층에. 음, 가깝고 그다음에 요 구도로로 이렇게 나 있는 곳이 그 원래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가지라고 해야 되나? 중심지? 예. 중심지. 예, 좀 그래도 예전에 그냥 발달돼 있던 곳, 뭐 여러 가지 상점들이나 이제 상가들이 들어와 있던 곳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네네. 요런 부분들 다 이용을 하고 제일 그 입지는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 아, 한양 입지는 예, 괜찮다. 한양 수자이 굉장히 입지는 좋은 아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뭐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 뭐 전국의 집값이 요동을 쳤는데 고촌 아파트들 뭐 가격 변동은 뭐 어느 정도가 있었나요? 고촌도 사실은 오를 때 막 1,000만 원, 2천만 원씩 막 찔끔찔끔 오르다가 최근 사이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네네. 뭐 1년 가까이도 오르고 뭐 이제 계속 더 오를 여지가 있다고도 얘기들을 하고 그래서 최근 사이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고촌도. 그 마곡에 비해서 뭐 반값이다, 60%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마곡을 비교로 봤을 때 키 맞추기 형식으로 좀 가격이 더 뭐 따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지금 있어 보이나요? 글쎄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호재들이 좀 있었고, 예, 아무래도 마곡에서 이제 근교고, 마곡의 어떤 약간 위성 느낌으로 좀 본다면은 좀 열을 여지가 있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네네. 마곡에서 계속해서 문의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음, 그렇긴 하지만 좀 강력한 호재 같은 게 사실은 없어요. 원래 음, 신도시로 거의 뭐 내정돼 있다라는 얘기까지 돌았었는데 투기 자본들이 많이 들어오는 게 좀 뭐 감지가 돼서 좀 미뤄졌다 네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지만 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서울에서 굉장히 가깝게 위치해 있고 음, 예, 뭐 김포공항 이전하면서 만약에 뭐 그쪽 지역이 뭐 발전이 되면은 덩달아서 이제 요 고촌까지도 좀 발전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 여전히 오를 여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살고 계신 곳 왼쪽으로 고촌 대우 이안 아파트 뭐 25년 예정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이쪽 상황은 어떤가요? 예, 여기가 주택조합 아파트라고 알고 있고요. 네네. 어, 일단은 거의 이주가 끝난 상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거의 비어져 있거든요. 집들이 다. 그래서 뭐 어느 일부분은 좀 허물기도 했고 음, 좀 이주도 거의 끝나가고 있어서 이제 이주가 끝나면 바로 공사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음, 있어요. 네네. 네네. 그 밑에 보면은 이렇게 물길이 보여요. 원래 신도시에 가면 이렇게 물길들이 많은데 이쪽은 네네. 좀 주민들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물길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 지금 요 물길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이제 물을 잠가버리면 이게 말라버리거든요. 그래서 아, 네네. 한강처럼 사시사철 물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뭐 수량 어떤 조절에 따라서 어쩔 때는 그냥 밑바닥이 다 보이기도 하고 네네. 뭐 어쩔 때는 진짜 그냥 찰랑찰랑 할 때까지 차오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뭐 그 한강처럼 저희가 요 주변에서 뭐 이렇게 앉아서 뭘 즐긴다거나 할 수는 없고, 예, 다만 여기가 조깅 트랙을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요. 아, 예. 예. 요쪽까지는 조깅 트랙이 네. 있어요. 그래서 네. 뭐 가끔 조깅을 이쪽에서 하시는 분들을 보긴 했어요. 근데 뭐 그렇게 이용이 많은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면 쇼핑을 하거나 뭐 마트에 장 보러 가거나 할 때는 어디로 가시나요? 예, 고촌 안에 이제 큰 대형마트가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장을 볼 때는 그래도 그나마 중대형 마트에 속하는 이마트 에브리데이나 네. 아니면은 팜스마트라고 또 이제 마트가 하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마트 외에는 사실 장볼 데가 많진 않죠. 그래서 대형마트나 뭐 쇼핑몰 같은 거는 어디 쪽으로 이용하시나요? 저희가 이제 쇼핑몰 같은 거를 이용을 할 때는 이제 가장 근거리에 있는 거는 이제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이 있습니다. 현대 네. 프리미엄 아울렛. 예, 여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이렇게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갈 때 이렇게 타가지고 네. 들어와서 이렇게 가거든요. 아, 가깝네요. 예, 뭐 한 10분 정도면 당도합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이 있다 보니까 이제 네네. 쇼핑은 이제 이쪽에서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쪽 시설들이 그래도 뭐
카페나 음식점이 괜찮은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런 네네. 것도 좀 같이 활용을 하고, 이제 저희가 멀리 나가면, 조금 멀리 나가면 김포공항 쪽으로 나가거든요. 예, 그럼 김포공항 쪽으로 저희가 나가게 되면 여기에 이제 롯데몰이 있습니다. 롯데마트와 롯데몰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롯데몰, 롯데마트 활용을 저희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김포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좀 쭉 들어가다 보면 저희가 트레이더스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 트레이더스는 이제 김포 안쪽으로 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일산 생활권 활용하면 저희가 김포대교나 행주대교 건너서 이마트 타운이나 아니면은 코스트코 활용할 때 이제 이렇게 대교 건너서 일산 쪽 활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촌 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뭐 들어가기가 좀 수월한 편인가요?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좀 수월한 편이긴 하고요. 요 북부 지역, 고촌 북부 지역에는 이제 시립, 공립 한 군데씩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가정어린이집이나 사설이 있는데요. 뭐 시설들이 다 네네. 괜찮아서 그렇게 뭐 대기가 많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시립 같은 경우는 인기가 많아서 네네. 조금 대기 순번이 좀 있긴 해요. 근데 나머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립 어린이집이 어디에 있죠? 요 이제 그 한양 수자인 아파트 여기에 시립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아, 네. 여기가 이제 여기 보이네요. 네. 신축이고 네네. 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네네.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지역에 뭐 지역 주민이시니까 뭐 맛집이나 또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어, 몇 군데 있는데 그래도 네네. 뭐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카페 CC라고 여기가 인테리어나 이런 게 또 잘 돼 있고 네. 맛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 카페 CC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초심이라는 곳도 이제 양념갈비가 맛있어요. 그래서 아, 예. 요런 데도 좀 추천해주고 싶고 네. 뭐 그렇습니다. 현장 답사 뭐 임장 가셨을 때 초심에서 갈비 드시고 카페 CC에서 커피 한 잔 하면 되겠네요. 뭐 그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저희가 와인 아울렛, 요 때루아 와인 아울렛이 있는데요. 아, 때루와. 예, 여기가 그래도 와인 그 아울렛 중에는 좀 유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주말 되면은 사람도 많이 찾아오고, 그래서 와인 음.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여기서 구매하시면은 저렴한 비용에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인 같은 아, 경우. 네네. 예. 자, 뭐 고촌에 대해서 얘기도 들어봤고 좋은 얘기 많이 들었는데 또 주민으로서 솔직하게 또 고촌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예, 고촌은 아무래도 좀 세대수도 조금 작고 하다 보니까 시설 센터들이 좀 많이 못 들어와 있어요. 음, 도서관이라던가 뭐 좀 음, 큰 공원 음, 아니면 뭐 또 수영장도 없거든요. 사실 뭐 아, 수영장이나 뭐 이런 시설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음, 다 활용을 저기 일산 쪽으로 넘어가서 하거나 강서구 네네. 쪽으로 와서 이렇게 이용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인프라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좀 약간 불편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일산에 아, 네. 비해서. 그래서 네네. 생활하는데 조금 불편한 점이 조금 있다. 뭐 이렇게 좀 음, 편의시설 같은 것들이 좀 음, 확충이 많이 안 돼 있다. 뭐 이런 네네. 것들이 좀 단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차량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큰 불편함은 못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생활하는 것만 고촌에서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어디 나가서 영화 보거나 이런 건 다 외지로 나가서 하니까, 외식이나 이런 것도 외지로 나가서 하니까 뭐 그렇게 큰 불편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호불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포공항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데 혹시 비행기 소음 같은 거는 없을까요? 사실 뭐 이거는 제가 입주해 계신 분들한테 좀 들었던 얘기라 제가 직접 체험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얘기가 조금 조심스럽지만은, 아, 네네. 요 이제 고촌 남부 쪽으로 보면은 요 아파트들이 쭉 있잖아요. 근데 네네. 여기서 뭐 비행기 소리가 들린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예, 비행기끼리 요 밑으로 이제 김포항 쪽으로 있다 보니까 비행기 소리가 좀 난다. 이제 이런 소음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 제가 뭐 예. 정확하게 거기서 살면서 들어본 건 아니라 예, 예.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어쨌든 그런 네. 이슈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고촌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고촌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영상의 썸네일로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고촌은 무엇 무엇이다. 네, 고촌은 서울시 강서구 고촌동이다.
아, 강서구 고촌동이다. 아, 너무 네네. 괜찮네요. 실제로 뭐 강서구가 바로 붙어 있기도 하고 마곡 옆 동네 정도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아주 센스 있는 좋은 말씀이었어요. 자, 지금까지 고촌 주민 40대 김땡땡 사장님이었고요. 김 사장님이 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서요? 아, 네, 있습니다. 이 고촌 인터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땅땅 무슨 땅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이 고촌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이 영상 공유도 좀 해주시고 공유해 주시면은 고촌 설명은 땅땅 무슨 땅이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땅땅 무슨 땅이었습니다.